요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다 하면서 미국 장기국채 사면서 난 안전자산에 투자했어.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는 분이 계실까봐 첫째, 장기국채의 위험성과 두 번째, 조만간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점을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를 통해 짚어보려고 해요. 미국 국채는 보통 채무불이행 위험, 부도날 위험이 없다고 평가되죠. 여차하면 달러 찍으면 되니까. 그렇다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일까요? 장기 국채는 미국 국채여도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은 단지 만기만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단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사실 단기 국채 투자는 별로 고려할 게 없어요. 목적이 만기까지 들고 있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만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준으로 같은 만기의 예금 같은 거랑 세후금리 비교해서 가장 높은 거 사면 되고 사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세후금리 받는 거지 특별히 손해볼 게 없죠. 굳이 따지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정도? 이것도 걱정되면 화냈지 하면 되고요. 그러나 장기 국채 투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6개월짜리, 1년짜리 단기 채권 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30년 이런 거 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식, 손자에게 증여할 거 아니면 중간에 다시 매도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채권은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약간의 금리 변화로 채권 가격이 급변해요. 이게 최근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 일드 변화인데요. 대략 최저점에 비해 약 3%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금리가 3%포인트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표율 3% 기준으로 계산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왼쪽 금리가 1%에서 4%로 올랐을 때 만기가 1년이면 고작 마이너스 3% 정도지만 장기 채권으로 갈수록 코인급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금리가 4%에서 1%로 떨어질 때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가격이 폭등하죠. 실제로 20년, 21년 이때 장기국채 산 사람들이나 기관들 안 팔았으면 계좌에 지금 평가손실 엄청 찍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꼴깍 망한 SBB도 미국 장기국채 투자했다 망한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요지는 장기채권은 절대 안전자산이 아니다.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은 곧 마무리될 거고 조만간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채권 사시는 분들이 놓칠 수 있는 점을 짚어볼 건데요. 제가 4월 7일자 미국 국채의 일드 커브, 만기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를 모아놓은 곡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가로축이 만기, 한 달, 두 달, 1년, 10년 해서 점점 길어지고요. 세로축은 금리, 일드예요. 지금 그래프가 어떤 형태인가요?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우하향의 형태죠. 이걸 다른 말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제뉴스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드커브는 보통의 경우 우상향이에요. 즉 평소라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요. 장기채권은 만기가 길어서 돈이 계속 묶여 있으니까 만기가 짧은 단기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나빠서 그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하향하죠. 이건 사람들이 지금 단기채권을 사면 당장은 4, 5%를 먹겠지만 단기채권 만기가 끝나고 다시 단기채권을 살 미래,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단기금리가 낮아져서 2, 3%밖에 못 먹을 것 같아. 그렇다면 지금 단기채권을 사서 만기가 끝났을 때 금리가 낮아진 단기채권으로 갈아타는 재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채권을 사서 묵혀놓는 게 수익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지금 사람들이 단기채권 금리가 앞으로도 몇 년 뒤에도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고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단기금리 산 다음에 만기가 돼도 단기채권 금리가 여전히 높으니까 또 사고 이렇게 단기채권에 계속 재투자하면 유동성도 좋고 수익도 좋으니까 굳이 장기채권을 요 낮은 금리에 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단기채권 금리보다 장기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보통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일드커브는 미래의 단기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는 건데 그러면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왜 미래의 단기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 한 달짜리 단기금리보다 더 짧은 금리가 있죠. 바로 1일짜리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생각하니까 연준은 언제 기준금리를 낮출까요? 경제가 나빠졌을 때 경제를 살리려고 기준금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하는 수익률 곡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의미하는 건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경제가 나빠질 거다.
그러면 미래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거고 단기금리도 낮아질 거니까 단기 채권을 계속 갈아타는 것보다 차라리 장기 채권 금리가 조금 낮지만 쭉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장기 채권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인 거죠. 경제뉴스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또는 우하향하는 수익률 곡선이라면서 경제가 나빠질 겁니다 하는 건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 이게 그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아니죠. 그냥 구글에 미국 국채금리만 쳐봐도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조만간 낮출 거라는 게 소수만 생각하는 비밀스러운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장기 채권은 핫해요. 막상 조만간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한다는 뉴스가 뜨더라도 선반영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장기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막장이라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 롤러코스터처럼 쭉 떨어져 이러면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코인 부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미국 물가가 잡히질 않아서 파월님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 이러면 코인 수익률 반대로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하면 첫째, 장기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둘째,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건 일드커브를 보면 그다지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다. 이미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금리에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미국 장기 채권을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 무조건 말렸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다 하면서 미국 장기국채 사면서 난 안전자산에 투자했어.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는 분이 계실까봐 장기 채권 투자는 리스크가 절대로 작지 않다는 사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적립식 투자 9회차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점심에 주가와 관계없이 한미 ETF에 50씩 투자해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조금 더 올랐지만 장기 투자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황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다음 영상으로 어떤 ETF를 살지 ETF 비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주식과 ETF 등 재테크할 때 우리나라 과세제도에 대해 이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는 금융재테크를 하면서 알아야 할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